그날 밤 전 갤러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피에르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두 손은 차가운 공기에도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정 셔츠에 남색 재킷을 입은 청년이 갤러리 쪽으로 들어왔어요. 긴 팔,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어릴 때 내 눈을 닮은 눈매. 피에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나왔고 그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시죠? 짧고 단호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난 앙드레 씨와 오래전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젊은 시절 그림을 보고 너무 닮아서. 혹시 당신 어머니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어머니요? 제 어머니는 베로니크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삼가주시죠.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섰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의 시작을 그녀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걸 뒤집는 장면이 찾아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베로니크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피에르는 진실을 알 필요 없어. 그 아이가 그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모든 게 끝이야.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내가 들은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에르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전 베로니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작은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어요. 베로니크는 여전히 우아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금자 씨, 무엇을 알고 싶으시죠? 전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 피에르.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베로니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지켜야 할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제 인생을 구했으니까요. 당신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낮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걸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걸요. 나는 잃은 걸 되찾으러 왔고 그녀는 지켜온 걸 잃지 않으려는 거예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할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며칠 후 전 피에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정중하게 꼭 단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의외로 그는 받아들였고 우린 갤러리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마주 앉았어요. 왜 저를 그렇게 찾아다니시죠?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저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피에르, 당신은 내가 1976년에 낳은 아이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피에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해 여름 나는 널 낳았고 지켜줄 수 없다는 두려움에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당신이 베로니크에게 입양된 거예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농담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닙니다. 당신의 생일,
병원 기록, 사진 전부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태어난 병원의 이름도 기억나요. 그리고 당신 눈, 당신 웃음. 당신은 앙드레의 아이예요. 그 말에 피에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는 떠났고 저는 벤치에 남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그날 밤 앙드레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는 예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편지 기억나세요? 그에게 1974년에 썼던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는 천천히 읽더니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이 글씨, 이 문장, 이건 너지?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해요? 나는 손을 뻗었지만 그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그날 기차역. 아이, 내가 놓쳤어. 앙드레는 울고 있었어요. 숨죽여 작은 아이처럼. 그날 그는 모든 걸 기억해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기억의 파편 속에 내가 다시 떠오른 걸까요? 그날 밤 난 편지를 한 장 더 썼어요. 피에르, 어쩌면 날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너는 누구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였단다. 그건 절대 잊지 말아줘. 그리고 나는 그 편지를 갤러리 우편함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은 드러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날 아침 전 눈을 뜨자마자 갤러리 쪽을 향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거든요. 그 편지 피에르가 읽었을까? 혹시 찢어버렸다면? 아니면 다시는 날 안 보겠다고 다짐했을까? 수없이 머릿속에서 상상했어요. 도착하니 갤러리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는 나를 버린 거죠. 피에르의 목소리였어요. 그 앞엔 베로니크가 있었고 둘의 대화가 이어졌죠. 네가 알아야 할 건 딱 하나야. 그 여자는 과거에서 온 유령일 뿐이야. 너한텐 아무 의미 없어. 베로니크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피에르는 조용히 말했죠. 근데 이상해요. 그 편지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읽을수록 가슴이 아파요. 왜죠? 그 순간 전 들어가지 못하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날 오후 카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자 앙드레였어요.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아 작은 그림 하나를 내밀었어요. 연필로 그린 여자 얼굴 하나. 20살 그 시절 나. 이 그림, 당신이?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매일 밤 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가 기억한 거였어요. 이름이 아니라 심장으로 기억한 얼굴. 나예요. 오금자. 그때 그 아이는 우리 아이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긴 침묵.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그 아이, 괜찮은 사람으로 자랐나요? 네, 당신 닮아서. 말은 날카롭지만 속은 따뜻해요. 그는 처음으로 제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늦었지만
기억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사랑했던 날들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오래된 벽시계가 멎은 자리에서 다시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처럼 그날 밤 전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졌어. 유진아, 엄마가 사랑한 적이 있었다는 거 이제 너도 알아줬으면 해. 유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엄마, 다시는 혼자 울지 마.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기억은 돌아오고 있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온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어요. 파리는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달랐어요. 그리운 향기와 동시에 뭔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갤러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앙드레가 남긴 작품 중 일부를 후계자 피에르 르베르가 정리하고 전시를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피에르가 사람들 앞에서 예정에 없던 발표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베로니크의 친자가 아닙니다. 순간 갤러리 안은 얼어붙었고 베로니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피에르, 그만해. 그런 말은 필요 없어. 하지만 피에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친어머니는 여기 계신 오금자 선생님입니다. 전 깜짝 놀랐고 베로니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날 사랑으로 키운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말에 베로니크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갤러리를 떠났죠. 단 한마디도 없이. 그날 저녁 피에르가 제 앞에 앉았어요. 당신이 날 낳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날 버렸냐고. 그땐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알아요. 당신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걸. 그 말에 전 처음으로 그 아이 앞에서 울었어요. 오랫동안 감춰온 죄책감, 후회, 그리움 모두 흘려보냈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앙드레가 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시 살아보자. 지금부터라도. 그 말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볍고 따뜻했고 마치 봄날 햇살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벨이 울리고 전 아침에 눈을 떴어요. 갤러리 담당자에게 온 전화였어요. 르베르 씨가 간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장례는 치르지 않고 유언장만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만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을. 시간이 너무도 야속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허겁지겁 대충 입고 피에르가 있는 갤러리로 갔어요. 피에르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지만 그를 위해 눈물을 참았어요. 잠시 후 갤러리 담당자가 앞에 나왔어요. 르베르 씨가 남긴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유언장이 낭독됐어요. 내 모든 그림과 재산은 내 가족에게 남긴다. 그 가족이란 진심으로 날 기억해 준 사람을 뜻한다.
그 순간 담당자는 유산 수령자로 세 사람의 이름을 읽었어요. 오금자, 피에르 르베르, 그리고 유진 김. 유진?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전 눈을 의심했어요. 딸 유진이? 그건 앙드레가 끝까지 금자를 혼자가 아니게 만들기 위한 조용한 배려였던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울고 웃었어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억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삶은 당신 거였어요. 앙드레가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은 다시 우리 셋의 것이 되었어요. 가을이 깊어진 파리 거리의 단풍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카페 앞 테라스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속에서 전 조용히 앙드레와 카페 앞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기억이란 게 참 이상하지. 그가 말했어요. 이름은 가끔 잊혀지는데 사랑은 심장이 기억해. 그 말에 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난 당신이 내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웃었어요. 오금자. 그 이름 이제는 매일 아침 그가 부르는 이름이 되었죠. 피에르와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짧은 메시지, 그 다음엔 짧은 통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김치찌개 만들 줄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거 하나는 자신 있지. 우린 그렇게 서서히 가족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유진. 그 애도 파리에 왔어요. 피에르를 만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풀렸죠. 엄마, 난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 엄마가 왜 그 사람을 놓을 수 없었는지. 그 말에 전 한참을 울었어요. 유진이 그렇게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앙드레의 갤러리에서 우리 넷만 모여 조용히 작은 케이크, 와인 한 병, 그리고 금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앙드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그림자 말고 그냥 오금자로 살아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지금부터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 씁니다. 창밖에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한 시절이 끝났고 새로운 계절이 열린 거였죠. 사랑은 기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사연은요 였습니다.